그 다음에 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가처분의 목적 읽겠습니다.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처분. 이 가처분도 잠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공매로 낙찰을 받으면은 명도 소송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경매로 낙찰 받으면 인도명령으로 되는데 공매로 낙찰을 받으면 명도 소송을 해야 되죠. 가서 봤더니 집을 낙찰을 받았는데 가봤더니 누가 살아? 영희가 살고 있어요. 영희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영희를 상대로 어떻게 한다? 명도 소송을 했어요. 그 명도 소송을 해서 영희는 이 집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나가라 하고 판결문을 받기까지 한 4개월이 걸렸어. 4개월이 걸려서 집행관을 데리고 영희가 살고 있으니까 내보내달라고 집행관으로 갔거든요. 가서 문을 두드렸어. 문을 두드렸더니 어떤 사람이 나와. 그래서 여기 집행관으로서 판사님이 영희 나가라 그랬으니까 당신 나가시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영희라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저 영희 아닌데요. 저 순인데요. 영희는 벌써 몇 달 전에 갔어요. 전 영희한테 이렇게 해갖고요. 영희한테 내가 100만 원 주고요. 여기 사는 거예요. 난 순이에요. 집행관은 판사님한테 누구를 내보내려는 판결문 갖고 왔어? 근데 순위를 바뀌었죠. 순이었어? 그럼 할 수 없이 못 내보내고 순위를 상대로 던다? 다시 소송하는 겁니다. 다시 소송해서 4개월 만에 판결문 받아가고 갔더니 이번에 누가? 영숙이가 있어. 그럼 맨날 같이 어떻게 한다? 소송만 하다 마는 거야.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소송을 하려면은 점유유정 금지 가처분 먼저 해놓고 소송을 해야지 된다. 이거 그때 써먹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이것이 보면 점유유정 금지 가처분도 있고 처분행위 금지 가처분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특수경매에서 지분으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소송을 한 거거든요.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소송을 하는 동안에 지분권자를 어떻게 한다?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소송 상자가 어떻게 한다? 바뀌어졌으니까 판사님이 야 철수 것도 아닌데 왜 철수한테 이걸 팔아갖자고 나한테 소송을 이거 주인 바꿔라. 그래 또 간다 이런데.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다? 처분행위 금지 가처분, 점유유지 가처분 우리는 경매에서는 이 두 가지는 필요할 때는 반드시 해놓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민사집행법에 있어서 제가 이 경매를 하고 특수경매를 했을 때 써먹는 것만 추려서 저거 해놓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 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이번에는 국세징수법입니다. 이거는 공매를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공매에서는 아까처럼 인도명령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없고 납세자의 재산을 얻는다? 안 내면 압류한다. 그저께도 어떤 분이 저한테다가 특수경매에서 낙찰을 받아서 세금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금을 내야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의무니까. 저 평생 소원이 상속세를 많이 내보는 거야. 진짜 내가 상속세를 대한민국에 제일 일로 한번 내보세요. 이재명보다 내가 더 많이 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거는 내 뜻으로 되지 않잖아요. 부모의 뜻으로 되는 건데 그러면 부모의 뜻으로 되지 않고 내 뜻으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양도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보는 거예요. 그건 내 의지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양도소득세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럼 우리 명지 아카데미에서 양도소득세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걸 목표로 우리 해야 되는 겁니다. 세금을 안 내면 이제 어떻게 한다? 압류한다. 압류. 여기 보면 이 국세징수법에서는 이거를 집어넣었어. 압류의 금지 품목이 있습니다.
이런 거. 제가 보면 압류의 금지 품목은 의복이나 침구나 가구나 주방 가구 못한다. 삼재로 간에 식료와 연료 못한다. 필요한 인장 압류 못한다. 비성민 묘지 못한다. 장류에 필요한 물건 못한다. 장부 서류 못한다. 제복 법인 못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 이것은 아무리 세금을 못 냈어도 이런 거는 압류해서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급여 채권의 압류 제한이 있죠. 돈을 안 내면 월급을 압류할 수도 있는데 이 월급도 2분의 1 이상은 압류 못한다는 얘기고, 또 최저 생계비는 받는 사람은 어떤다? 그건 2분의 1도 압류 못합니다. 제가 보면 이런 거는 잘 지은 것 같은데, 최저 생계비가 여기 보면 월 300만 원. 야,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알기로는 150만 원 있었는데 300만 원에서 되게 많이 뛰었어요 보면.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압류 절차. 우리 수강생이 작년에 낙찰 받은 건데,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토지는 토지대로 다른 사람이고 건물은 건물대로 어떻게 다른 사람이야. 보면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보면 가등기를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경매로 집어넣어 갈 것 같으니까 이게 가등기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걸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가등기 다음에 압류가 있어. 압류. 자, 그러면 이것이 1번이고 압류가 2번이죠. 순서가 늦죠. 그러니까 이 가등기를 본등기로 치게끔 되면 이 뒤에 압류 죽어요, 안 죽어요? 가등기를 본등기 치면 그 뒤에 가등기 후순위가 다 죽죠. 근데 이 압류는 예를 들어서 세금의 압류다고 할 때는 이 가등기 날짜와 압류한 날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의 발생 날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무서에서 압류를 했을 때는 세무서에다 전화를 걸어서 이 세금의 발생 날짜가 언제냐고 알게끔 되면 이것이 어떠다? 가등기보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기준권리로 바꾸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세금에 관한 것은 압류한 날짜가 아니라 기준권리 날짜가 세금 발생 날짜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류한 날짜를 보고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밑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압류한 날짜가 늦더라도 당해세가 있습니다. 그 경매 물건에 간 세금을 당해세라고 그러죠. 그것일 경우에는 압류가 늦더라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위로. 최선순위로 배당이 된다. 아셔야 됩니다. 절대 이거는 여러분이 특수 경매를 권리 분석을 할 때 이거를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세금은 압류한 날짜가 아니라 뭐 할 날짜다? 발생한 날짜다. (35페이지) 보시면은 공매 방법인데, 공매 방법은 여기 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 않고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어떤다? 일임한다 이렇게 돼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제가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해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오전에 한 번 진행했다가 오후에 한 번 진행했다가 두 번씩 진행해서 떨어뜨리는 것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안 되면은 그 부동산을, 그 경매를 취소를 하고 한동안 있다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기도 하고 합니다. 보면 36페이지 보면 시행령 제76조 봅니다. 매각 대금의 납부 최고 기간, 납부를 최고할 때는 납부 기한을 최고일로 10일 이내로 정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매로 먼저 낙찰을 받고도 후에 공매로 낙찰을 받은 사람이
잔금 날짜가 빠르게끔 되면은 경매보다 후에 낙찰을 받고 주인은 공매가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 분석이 공매인 경우에는 잘 안 나오는데 경매 물건을 봐서 경매 물건으로 권리 분석은 다 하고 입찰은 공매로 들어가서 낙찰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동시에 돼 있다는 것이 표시됩니까? 중복이라는 게 그 뜻입니까? 중복이 돼 있게 감정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 등기부 등본에 보면은 거기에 저기 뭐 공매 뭐 이것도 써 있어요 보면. 37페이지에 보시면은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갖고 공매인 경우에는 팔는 사람이 없으면은 재매각이 되지만은 계속 떨어졌을 때는 수의 계약으로 팔으라고 하면 수의 계약으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공매에서는 경매와 달리 수의 계약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